얼굴, 피부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박혜정 선생님, 나이살의 정체 공개해 주시죠. 네, 공개하겠습니다. 짠. 네. 네. 나이살의 또 다른 특징은요. 피부에 이게 없대요. 피부에 이게 없어? 짠! 뭘까요? 탄력이 탄력. 없습니다. 네. 네, 나이가 들면은요, 내장 지방이 생기면서 살이 축 처지고요, 탄력이 없어지면서 울퉁불퉁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요, 특히 얼굴살, 이런 팔살 같은 경우는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처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들 중에서 나 옛날에 왕년에 얼굴 작았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얼굴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력이 처져서 얼굴이 더 커져 보이면서 탄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내 얼굴 왕년에는 주먹만 했는데 왜 보자기만 해줬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요 턱살 있거든요. 이 관리하는 법부터 박혜정 전문가에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서 가르쳐 주실까요? 그래도 이제 우리 김덕현님은 배우니까 네네네. 여기서 제일 제가- 턱살 관리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 네. 얼굴을 좀, 예, 알겠습니다. 네, 늘어진 턱살 모두가 고민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우니까요.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시면 너무 좋고요. 얼굴이 젊어지는 비결 그리고 탄력을 높여주는 비결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게 아무래도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화면에 제가 얼굴이 크게 나오면 정말 제가 끔찍하고 싫거든요. 오늘 요게 저한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좀 한번 줄여주세요. 좀. 네, 지금부터 줄여드릴 건데요. 우리 모두들 이 악 물어보세요. 악 물어보세요. 아, 이를 악 물어요? 이 해보세요. 그럼 여기 이게 교근이라는 건데요. 얘가 딱딱해지면서 자꾸 처지면서 이중 턱살을 이렇게 만듭니다. 얼굴에 힘 빼보시고 얼굴에도요 길이 있어요. 그 길대로만 마사지를 해서 올려주면 되는데요. 턱부터 귀 끝, 입술 끝에서 귀 중간, 코끝에서 관자놀이 쪽으로 마사지의 방향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마사지를 하실 때는요. 우선 오일을 바르시고 하시면 더욱더 좋아요. 자극이 왜냐면 좀 덜 되게. 맞습니다. 자극을 최소한으로 네.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일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저는 오늘 괄사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 괄사가 없어 이런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괄사? 손으로 하시면 되고요. 손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손도 없어 이런 분들도 손도 나 아파서 못하겠어 이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걱이나 이런 걸로 하셔도 됩니다. 네, 첫 번째는요. 턱 밑살이에요. 여기 느껴지세요? 턱 걸리는 거? 예, 막 많이 네. 걸리는 것 같은데. 네, 뭔가 네, 이게 노폐물입니다. 오돌토돌한 거요? 맞습니다. 진짜요? 뼈하고 뼈 사이에 노폐물이 이렇게 끼다 보면 이중 턱을 생기게 하고요. 노폐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뼈 있는 부분, 중간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들, 여기. 불독살, 이거 떨어진 거 싫으시잖아요. 이 부분도 이렇게 잡아서 슬슬슬슬슬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팔자주름까지 쫙쫙쫙쫙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손으로 싹. 갖다가 다림질하듯이 예. 쫙. 진짜 올라가는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을 매일의 습관을 하시면 조금 올라가고 조금 올라가도 이렇게 탄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빨개졌어요. 좀 빨개졌죠. 저도 이게 나이가 이게 좀 들다 보니까는 주위에서 누가 그냥 나이보다는 얼굴이 좀 동안이다라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리고 한 살 더 어려 보면 그게 더 행복해요. 근데 선생님, 이 동안 얼굴 만드는 이 좀 비법이라든지 이런 게 또 좀 있을까요? 네, 동안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들이 생각하는 게 이 중안부예요. 네. 중안부 광대 부분과 애플존을 사수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눈가, 피부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자꾸 처지게 되어 있죠. 이 거울 한번 보시면 이마주름이 형성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요, 그때 저. 예, 네. 눈을 뜨실 때 어떻게 뜨죠? 한번 떠보세요. 치켰다. 오늘 떠고? 우리는 네. 이렇게 뜨죠. 이렇게 그렇죠. 이마의 힘으로 이렇게 잡고 뜨죠. 맞아요. 이마의 힘으로 자꾸 뜨다 보면은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데요. 이거를 사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예. 레이저를 쏘는 겁니다. 여기를 잠깐 잡아주세요. 잡아요. 모두들 레이저를. 잡으시고 앞을 주시하시고 10초 갑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번에는 왼쪽 45도 보시고요. 네. 한번 째려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눈이 시리는 느낌도 있고 눈물이 날 듯. 눈물이 네, 나요. 맞습니다. 네. 반대편 한 번만 더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손을 내리시고 눈을 감으세요. 자, 눈을 뜹니다. 눈을 떠주세요. 네, 이렇게 뜨셔야 돼요.
이마의 힘으로 뜨는 게 아니라 눈의 힘을 줌으로 인해서 안구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눈의 힘으로 뜨기 때문에 눈도 시야도 넓어지면서 앞이 잘 보이게 되는 거죠. 눈 주변에 네, 이걸로 끝나지 않죠. 우리 중안부를 사수해야 되는데요. 이 볼살이 위에 이렇게 저처럼 딱 붙어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붙어 있으면 보이는 듯이 동안이 되는데요. 맞아요. 이가 8개가 보입니다. 해보시겠어요? 8개. 네, 눈에는 아까 레이저 쏘듯이 꽉 잡고 계시고요. 얘가 올라가는데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힘들더라고요. 얼굴은 조금 보기에는 그렇지만 다 같이 주문을 외웁니다. 어흥. 어흥. 네, 너무 잘했어요. 한 번 더. 어흥. 어흥.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흥. 어흥. 네, 어흥을 하실 때 눈은 커지면서 이 중안부가 올라 붙습니다. 이렇게 어흥을 해주시면요, 네, 동안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동안을 하려면 그냥 갑자기 어흥 하면서 이게 올려야 되겠네요. 네, 어흥 모두들 하시고 네네. 동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리로 그래서 모시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확실히 올라갔어요. 아무튼 뭐 이게 이제 개인 차이도 있고 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겠습니다만 매일의 습관으로 하면은 탄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그럼요. 거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장 교수님, 이 턱살을 좀 이렇게 올려붙게 하는 그 스트레칭도 있다고요. 예. 네, 지금 박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턱살 늘어나시는 분들이 하는 이제 운동들인데요. 일단 지금 어흥 아주 좋은 운동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잘 못 웃어요. 웃을 때 어색하게 웃는 분들도 많고요. 왜 그러냐면 이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특히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입꼬리가 점점 처지게 되면은 나중에 식사하시면서 많이 흘린다든지 물 같은 거 이렇게 입 사이로 샌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웃는 근육, 이 광대뼈 쪽에서 입꼬리를 위로 올리는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흥을 해도 입꼬리가 잘 못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는 첫 번째로 하는 거는 비웃다가 웃기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비웃다가 웃어요? 먼저 입꼬리가 올라가게 비웃는 것처럼 한쪽만 이렇게 비웃어 보세요. 한쪽만. 네, 이런 식으로 딱 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제가 아주 잘하십니다. 정말 잘 올리시네요. 역시 연기자 다르네요. 웃기고 있어.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배우가 아닌 경우에는 저렇게 입꼬리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비웃는 것처럼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반대쪽 잘 안 돼요. 이게 보통 대부분의 경우 한쪽은 잘 되는데 한쪽이 잘 안 됩니다. 양쪽으로 다 입꼬리를 올리는 훈련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양쪽 입꼬리를 동시에 올려볼 거예요. 입술 안 벌려도 되니까 최대한 광대뼈 쪽이 뻐근한 느낌이 들도록 양쪽 다 더 올려주셔야 돼요. 아, 그렇죠. 진짜 표정 기분 나쁘게 웃으시다. 제대로. 이상할지 몰라도 이렇게 입꼬리 올려주셔야지 웃을 때 이렇게 기분 좋게 자연스럽게 웃어질 수 있거든요. 입꼬리를 올리는 운동, 이게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운동이고요. 두 번째로는 네. 턱살 운동도 하면서 거북목도 완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집에 이런 테니스 공이나 뭐 탁구공 같은 거로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턱 밑에 넣어 보시고요. 이렇게. 자, 요거를 그냥 한번 떨어지니까 밑에서 살짝 받쳐보겠습니다. 그리고 턱으로 눌러주세요. 오케이.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뒤로 이런 식으로 잡아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턱 쪽 운동도 되고 거북목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운동. 공중에 떠 있으시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저런 식으로 하루에 한 10초, 20초 정도만 하셔도 거북목과 턱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잘하시네요. 두 분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좀 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턱이 정말 날렵하신데요. 턱살을 좀 뺄 수 있다. 그러니까 느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슬기 아나운서도 그렇고 우리 김석현 그렇습니까? 형님도 그렇고 조금. 뭔가 좀 올라붙은 네, 듯한. 동안이 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젊어졌어요. 아니 저도 예. 보니까 한 3살은 어려 보이는 것 같고 오늘 약간 니큰 느낌이 나네요. 또 여기까지. 근데 저도 고민이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 살은 좀 해결을 해봤다고 하더라도 네. 이 주부들의 공통 고민이 여기 팔뚝살이거든요. 보통 애를 드느라고 이게 살이 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진짜 찌는 건가요, 장성윤 교수님?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아까 지방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이 몸의 말단까지 못 내려가기 때문에 몸의 중심에 쌓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팔을 예를 들면은 아기들은 왜 손이 통통하잖아요. 예뻐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손은 앙상하십니다. 대신에 팔뚝이 이런 식으로 커지죠. 왜? 지방이 끝에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팔뚝살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게 우리가 이제 근력을 안 쓰게 되면은 근육이 빠지는데
이 다리는 그나마 우리가 걸어 다니지만은 팔을 먼저 덜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팔뚝살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도 팔뚝살이 제일 먼저 빠지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빠진 근육에 있어야 될 위치에 지방이 계속 차게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에 있는 피부보다 팔뚝에 있는 피부가 훨씬 얇아요. 그렇게 되면 얇은 피부 안에 근육은 없어지고 지방이 차니까 이렇게 쭉 늘어져가지고 팔뚝살이 보기 싫게 되는 거죠. 이게 저도 다이어트를 좀 꽤 해봤는데요. 이 젊었을 때는 좀 덜 먹고 이 다이어트를 하면 좀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이 나이 들어서 이게 운동을 하고 해도 죽어라 해도 이게 진짜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안 빠지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가 있어요. 우리 그 근육량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 근육이 빠지게 되면은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떨어져요. 이 기초 대사량이 어떤 거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생각은 하고 우리 몸은 36.5도를 유지하려고 여러 가지 대사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근육도 빠지고 대사 반응도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기초 대사량이 쭉 떨어지면서 아마 그래프를 보시면 그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떨어지는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쭉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나가는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근력 운동을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고 또 나이가 들면 교수님 호르몬도 변화하잖아요. 이런 것도 영향을 좀 줄까요? 아주 크죠. 나이가 들면서 난 죽어도 운동을 해도 못 빼겠다는 분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성장 호르몬의 변화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 호르몬의 변화가 영하한 그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면서 10년마다 14.4% 정도 감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성장 호르몬은 몸 안에 체지방이 쌓이는 것도 막아주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들은 폐경이 오고 나면은 여성 호르몬이 확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줄어든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역할이 강해지게 되는데 여성 호르몬이 이게 몸 안에 체지방이 쌓는 걸 막아준다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은 복부, 내장 쪽에 지방이 쌓이는 걸 촉진하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죠. 이렇게 호르몬이 안 도와주니까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서 나이살을 좀 없애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팔뚝살이 좀 처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운동 노건우 트레이너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나와주세요. 저희 나가서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팔뚝살을 빼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이거 하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해도. 그죠? 그렇죠. 팔 운동만 한다고 팔뚝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부분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체형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 굽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어깨가 네,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가 가슴을 먼저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자, 바르게 펴고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줘요. 하나, 둘. 가슴을 좀 내민다는 그렇죠. 느낌으로. 가슴을 쭉쭉 내밀어주면서.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팔꿈치를 쭉 편 상태에서 하나, 둘, 상당히 좀 시원한 느낌이 들죠. 약간 춤 같은 느낌인데 춤이 아니라 쭉쭉 뻗어주셔야 단장처럼 하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좋아요. 자, 이번에는 팔꿈치를 90도를 구부린 이렇게 하고. 상태에서 가슴을 활짝 내밀어 주는 거예요. 활짝. 그렇죠. 진짜 시원하다. 네, 그죠? 이때 이렇게 천천히 하면 오히려 더 힘들고요. 반동을 주면서 좀 더 빠르게 하나, 둘, 그럼 좀 더 편합니다. 둘, 하나, 가슴을 내밀어 주셔야 돼요. 열어준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슴이 일단은 좀 스트레칭이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등을 굳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져 있는 등 근육을 좀 강화를 시켜볼 건데요. 상체를 살짝 아래로 숙이세요. 그리고 가슴을 아래 방향으로 쭉 내밀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열어야 되죠. 이렇게. 그렇죠. 이 상태에서 팔을 드는데 여기까지만 올리시면 안 되고 쭉 몸통 위까지 올리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뒤로 살짝 몸통까지 같이 움직여주면서 등하고 겨드랑이 아래쪽 있죠. 네, 등하고 겨드랑이 아래쪽 근육. 약간의 호랑나비 이 네, 그렇죠. 수판이네요. 좋아요. 등 겨드랑이 아래쪽을 꽉꽉 조여주면서 등을 조여주셔야 됩니다. 하나, 괜찮죠? 네.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렇게 되면 바른 자세가 나와요. 지금까지 다 했던 동작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펴진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만 아래로 숙이고 어깨를 뒤로 한 상태에서 등을 조인 상태에서 팔을 쭉 뻗어주는 겁니다. 하나, 네, 그렇죠. 둘. 운동을 하실 때도 덤벨 같은 거 들 때 네. 느낌을 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예. 꽉 이 팔 쪽에 꽉 조여진 느낌이 들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하나 안 된 게 있어요. 아까 배우셨잖아요.
얼굴. 활짝 웃으면서, 네, 활짝 웃으면서. 네, 운동을 하실 때도 활짝 웃으면서.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팔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가슴 스트레치를 먼저 해주시고 등을 조여서 체형 변화를 좀 회복을 해준 상태에서 팔을 조여주시면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도 왜 컴퓨터 하다 보면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네. 등을 펴야지만 이게 뒤로 가는 맞습니다. 거군요, 선생님. 네네네. 그래야지 바른 자세가 나오는 거죠. 등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적으로 팔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리로 보실게요. 이렇게 가슴, 등 그리고 팔뚝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배워봤습니다.